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발전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이 있잖아. 뭐 있어? 니네 알고 있는 발전 과정 뭐 있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원자력 발전, 그죠? 풍력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또 뭐 있니?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다 뭐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그래서 자석에 코일이 감겨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를 터빈이라 그래. 그래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발생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변하는 그런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에 비해서 두 가지 발전이 있어. 태양광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지금 여기서 할 내용은 뭐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거를 얘기할 거야. 그런 발전을 얘기하면 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 여기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 풍력 발전, 뭐 대표적인 이 정도만 합시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높은 데에 있는 물을 막아가지고, 댐에다 막아서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수문을 열면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우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 역학적 에너지가 밑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야. 수차를 돌리면 그 수차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하고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력 발전은 석탄을 떼는 거야. 석유나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데워. 그럼 물이 퍽퍽퍽퍽 끓으면서 증기. 그래서 증기 터빈. 프로펠러를 증기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돌리면 또 거기서 또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원자력 발전. 원자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핵 분열 반응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열 때문에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물의 증기가 또 역시 증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돌리는 거. 풍력 발전은 큰 바람개비. 그죠? 많이 보죠? 제주도나 아니면 저기 태백산맥에 어디 있니?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봤니? 거기에 크게 있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설치해가지고 뭉뭉뭉뭉뭉 돌아가죠. 그러면 그 돌아가는 그 메인 모터 그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자석하고 코일이 들어있는 거야. 터빈이 들어있어요. 그게 돌아가면서 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야. 이거 뭐예요? 전자기 유도라 그래?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거하죠. 이렇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긴 이런 전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도 전류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변하는 우리 얼터네이팅 커런트라 그래서 AC,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교류 전류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교류 전류. 이 교류 전류를 주장했던 사람이 니네 잘 아는 요새 자동차 회사 이름이지. 테슬라야. 과학자 이름입니다. 테슬라가 교류 전류가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때 또 똑같은 동일 당시에 에디슨, 우리한테 유명한 에디슨이 직류 전류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잖아. 여기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게 교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긴 거예요. 근데 교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위험해. 직류보다 조금 위험합니다, 교류가. 그래서 에디슨은 우리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왠지 느낌이, 그죠? 발명가고 뭐 그런. 근데 에디슨도 엄청난 사업가였어. 그래서 테슬라하고 경쟁 상대로 붙었을 때 테슬라한테 이기려고 커런트 워라는 영화 나와요. 이기려고 뭘 하냐면 전기 의자를 만들어냅니다. 외국에는 사용할 때 전기 의자를 놓고, 그죠? 감전시키잖아. 근데 그 전기 의자의 그 방식이 교류 방식이야. 그래서 교류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류로 만든
전기 의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 집행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교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겨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직류를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있어. 그래서 고압 송전선 같은 경우는 직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어서, 소모량이 적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직류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교류더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교류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전류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거야. 매 시간, 매 초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는 교류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전자기 유도를 응용하는 건 뭐라고요?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뭐가 나오냐면 렌치의 법칙이 나옵니다. 렌치의 법칙은 우리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 형성된 자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전원이 없음에도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되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유도 전류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도 너네 배웠어.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 보면은 좀 익숙할 거예요. 이런 실험장치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밑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전선 코일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지.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서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검유계가 이렇게 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코일만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이야.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기둥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한다? 자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거야. 여기다 이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죠. 이렇게. 이 자석을 갖다가 이제 아래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구멍으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N극에서 나간다? 그래서 N극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요. 이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된다? N극 근처에는 촘촘해. 근데 이게 멀어지면 퍼져나가. 그래서 자석은 자석 끝부분이 제일 자기장이 세요. 그래서 자석이 제일 센다고. 자석 끝부분에 못 같은 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잘 안 떨어지고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붙어 있을수록 자기력이 세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밀어 넣게 되면 촘촘한 부분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더 세게 되는 거지. 빼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자기장이 저 구멍 안으로 막 퍼져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걸 상쇄시켜야 되잖아. 우리 저런 걸 평형의 원리라 그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수지를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래봐. 처음에는 한 대 맞겠지. 내가 뭔 잘못했나? 이렇게 뺨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딱 때리면 이제 억울하지. 이제 우리 수지 이제 운동도 요새 했겠다. 속으로 그러겠지. 이 새끼가 나를 왜 때리지? 이제 속에 욕도 나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먹을 꽉 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어금니 꽉 깨물어라이.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러면 탁 막으면서 나를 더 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래. 그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이런 물질들도 똑같아. 외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들이밀면 얘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자기장을 어떻게든 밀어내려 그래. 그래서 외부 변화에 대해서 그걸 상쇄시키려는 방향이 늘 생기게 돼 있어. 이게 평형의 원리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법칙이야, 이건.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상쇄시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코일에다가 자기장 N극을 들이밀면 이 N극을 상쇄시키려고 얘가 N극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NS는 쌍극이기 때문에 항상 N극이 생기면 여기 S극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코일도 여기서 N극을 막 이 자기장을 내뱉는 거야. 그래야지 들어오는 애들 상쇄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석을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N극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N극하고 전류는 중학교 때 배웠지?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런 관계가 있죠. 이렇게 되지.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고, 반대로 이게 전류면, 원형이 전류면 이게 자기장인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버렸잖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넣었을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이걸 밀당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지, 밀당 법칙. 밀당 법칙 연애할 때 잘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 왜 연애를 해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처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꾸 장미꽃 들고 오면 어떻게 돼? 아이, 그치? 속으로 좋으면서도 이래야 돼. 약간 이래야 되죠. 근데 나도 몇 번 하다가 거절하면은 됐어 그러고 하려면 야, 속으로 그러겠지. 한 번만 더 시도해보지. 그죠? 이렇게 받아줄라 그랬는데 이런 거죠. 밀당을 잘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이밀 때는 싫어. 근데 막상 간다 그러면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얘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S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생긴다고. 그래서 넣을 때하고 뺄 때가 달라.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N극을 밀어넣으면 밀어낸다고. 근데 빼면 어떻게 붙잡아버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거꾸로 흐른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한다고. 이게 교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얘를 확대해 보면 여기가 0이면 얘를 넣었다 뺐다 하는 도중에 얘가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검유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아까 그림처럼 저렇게 그리면 이런 게 생기더라. 시간에 대해서 전류의 세기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린 뭐야? 교류 전류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의 법칙은 뭐라고요?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촘촘한 쪽으로 가까워지지. 그래서 외부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석 그냥 가만히 눕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반응 안 일어나요. 움직여줘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전류가 발생하더라. 그 전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 전류가 많이 발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장의 변화가 세야 되니까 센 자석을 사용하면 돼. 센 자석은 많은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량이 많아야 되니까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유도 전류가, 교류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코일을 가문수를 많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중3 때 배우니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지? 중2 때 나오니?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교류 전류를 많이 발생시키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변화량이 있으면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원래 고1 과정은 아니야. 통합과학 과정은 아닌데 이 렌츠의 법칙을 수식화한 게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식으로만 알아둡시다.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은 E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 단위는 전압이야. 볼트야. 전압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단위가 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니네 이렇게 쓰면 되게 어려워하죠. 델타 파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고3 때 배우는 물리2에서 나와. 물리2 내용이에요. 수식으로 표현한 거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자기 선속이라고 하죠. 자기 선속 파이는 BS 이렇게 된다. BS는 B는 자기장이고 S는 면적이야. 그래서 우리 자기장은 테슬라라고 쓰고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 단위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냐면 웨버예요. 얘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야. 다시 미터의 제곱. 이 테슬라 대신에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미터 제곱, 미터 제곱이 사라지니까 이 자기 선속의 단위는 웨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단위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장이고 면적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예쁘게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코일의 숫자기 때문에 코일 어차피 하나만 계산한다 그러면 1로 하자고. 그럼 얘를 다시 유도기전력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이제 1이고 델타 T 시간 변화량분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델타 B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자기장의 변화고 이건 면적의 변화야. 그러니까 렌츠는 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진짜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게 있고 면적 변화도 자기장의 변화를 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 텀인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변할 수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변하게 하기가 어렵더라. 그 대학 가면 편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편미분하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놓자는 거지. 그래서 B가 일정할 때 자기장이 일정하면 우리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자, 변화량만 쓰면 델타 T분의 자, B는 일정하니까 상수를 끄집어내고 델타 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가 일정할 때 이렇게 시간 변화량분의 S를 앞으로 빼고 델타 B 이렇게. 그래서 이 변화량을 따지면 되더라. 그래서 얘는 면적이 변화하더라, 얘는 자기장이 변화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지. 자, 안에 들어있는 그 동그라미 면적은 똑같은데 자석이 가까이 들어가면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잖아.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왜? 면적은 똑같잖아. 저 원형의 면적은 똑같아. 이 면적은 변함이 없잖아. 그런데 자석이 촘촘한 데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기장은 그대로고 면적이 변화하는 경우는 이제 뭐예요? 면적 변화가 따지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도선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요만큼이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지.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넓어지지. 이렇게 면적이 변화되는 이런 경우에도 전류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적어놓고 실제로 이제 이게 학교에서 이걸 언급을 해주시면 이 얘기는 또 따로 그 학교만 해줄게. 그게 맞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는 물리학 2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그걸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를 세게 하려면 센 자석을 넣거나 자석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코일 가문수를 많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다?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으로 해야 돼. 오른나사 법칙.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고 이게 전류면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항상 전류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관계에 있더라는 거지. 직각의 원형의 형태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렌츠의 법칙은 여기까지. 일단 이거 필기해봐. 응?